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녹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는 제3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했고, 예외 사항인 환부 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 우편물에 대한 검사,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는 일반인은 관계가 없고요. 이 영상에서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좀 찾아봤는데요. 지득은 깨달아 얻음, 채록은 채택하여 기록, 수록, 녹음 등을 함, 공독은 인터넷 등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서로 함께 읽고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는 제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서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는 수단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고,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음성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은 독일의 웬젤에 의한 인격 영역에서, 내밀 영역은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성적 영역이 대표적이고, 가장 좁은 인격 영역으로서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고 보호는 절대적이라고 하고, 비밀 영역은 이성적으로 평가를 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 영역으로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 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이고, 비밀 영역에 속하는 사항들이 비밀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되고, 사적 영역은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결혼 전의 이야기, 부부간의 다툼 등이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한 사적인 대화가 직업과 관련된 경우에도 사적 영역에 속할 수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게 되고 사회적 영역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 영역으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지만 언론은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고 공개적 영역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인간생활의 영역으로 사회 정치적 영역, 국가 영역이 있고 이에 관하여 보도를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촬영한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벌칙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고 송신인이나 수신인은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A, B, C 세 사람이 대화 중에 누구라도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 보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원본 내용이어야 되고 원진술자가 인정하여야 한다. A와 C 간의 대화에 문제가 있어서 A가 C를 고소해서 C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아닌 B를 증인으로 하여 B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하려면 원본 내용이어야 하고 B가 인정해야 합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음성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 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을은 병회사의 대리로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갑에게 전화를 걸어서 을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이인과 병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해서 통화를 하면서 갑이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고 병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등 청구소를 제기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갑은 을의 비밀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갑이 근무하였던 종전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 내용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갑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의 비밀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했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인 음성권을 가진다고 했고,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 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전부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고, 종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며 계속하여 소리치자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 및 긴급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금지하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했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서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 부동산 계약 시에 따라온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제3자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녹음은 계약자 본인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을 했다면 감청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C가 B의 허락만 받고 A의 허락은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자담보 관련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에게 녹음 파일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속하고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으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 파일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중개사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매도인에게 녹음 파일을 교부한 것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매수인은 공인중개사가 하자 관련 소송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녹음을 한 시점은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므로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에 소송 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로 보았고, 여가부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여가부 내 비행위 고발을 한 A씨 관련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모 공익재단 이사장인 E씨와 상임이사 F씨를 만나 해명을 하는 과정을 몰래 녹음해서 소송의 서증으로 제출되도록 했다. 이에 E씨 등 재단 관계자들은 음성권 침해라며 국가와 B씨,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이 돼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이 됐고 서증으로까지 제출됐다.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